피터 드러커의 자기교육 노트. 기본적으로 5가지 실행 능력이 필요하다. 지식 근로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익혀야 할 습관적인 능력은 다음과 같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자신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면 아주 미미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활동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활동의 초점을 외부 세계에 맞춘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을 업무 그 자체가 아니라 결과에 연결시킨다. 그들은 내가 창출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3.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강점을 바탕으로 성과를 낸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 상사, 동료, 부하의 강점,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강점을 바탕으로 한다. 4. 그들은 업무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고수한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5.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이 체계적 절차라는 것을 안다. 올바른 순서에 따라 올바른 단계를 받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한정된 요소임을 안다. 그러나 시간은 빌리거나 고용하거나 구매하거나 더 많이 소유할 수 없다. 모든 일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시간을 소모한다. 그는 2번 또는 3번 정도 시간 기록을 해보고 나서야 시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억보다 기록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겨우 확인했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식 근로자, 특히 최고 경영자는 상당한 양의 연속적인 시간 단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은 예외 없이 천천히,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번이고 숙고하며 검토했다. 인사 문제에 있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면 연속적이고도 방해받지 않는 몇 시간을 할애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 근로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기록해두는 일이다. 나중에 의존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한 시간을 즉시 기록한다는 점이다. 첫째, 전혀 필요가 없는 일, 어떤 결과도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일을 차단해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 낭비적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간 운영표 기록에 나타난 모든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대답이 별일 없어 라고 나오면 그 다음 결론은 그 일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다. 2. 내 시간 운영표에 기록된 활동 가운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지는 못한다 해도 최소한
나만큼은 잘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또한 최고 경영자는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영자가 수행하는 있는 과업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 실제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공장은 언뜻 따분해 보인다. 위기는 항상 예측되고 대처 방안은 이미 절차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소란을 피울 만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종종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런저런 일에 대해 자주 질문을 해두는 전문가는 언제나 조직 외부에 두어야 한다. 이 같은 전문가들을 조직 내에 고용하기보다는 외부에 둔 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최고 경영자는 더 이상 모든 회의에 참가해 사회를 맡지도 않고 중재자 노릇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회의 시간은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무 시간의 4분의 1만이라도 그것을 길게 연속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중요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된다. 그러나 비록 하루에 4분의 3이라 해도 여기 15분, 저기 30분 하는 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일한다. 이는 편집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시간 통합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 나머지 날들이 오전에는 중요한 일에 대해 시종일관 연속적으로 몰두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성과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들은 결과가 아니라 노력 자체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은 조직과 상사가 자신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해줄 일에 신경을 쓴다. 영속할 능력이 없는 조직은 그 자체로 실패작이다. 그러므로 조직은 내일의 조직을 운영할 사람들을 오늘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은 인적 자원을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한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 그 자체가 효과적인 인간관계에 필요한 4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준다. 그 4가지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자기개발, 인재육성. 공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조직 내에서 안주하라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최고 경영자, 특히 최고 위원 중의 임원으로 하여금 노력, 직무, 그리고 각종 관계에 있어 조직의 내부로 향하던 시선을 조직의 외부로 향하게 해준다. 즉, 조직의 결과가 나타나는 외부로 말이다.
공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최고 경영자로 하여금 조직의 외부와 직접 접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공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로버트 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만 신경 쓰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 강점을 활용하기보다는 약점을 줄이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약한 인간의 표현이다.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리 사령관의 명령은 무시했고 또 그것 때문에 전략을 망쳐놓았다. 왜 그를 지휘관에서 해임시키지 않습니까? 리 장군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들은 듯 부관들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무슨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잖아.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부하들이란 상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오페라단 책임자라면 프리마도나가 관객을 끌어모으는 한 그녀가 아무리 까다롭게 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근로자는 결코 그 사람이 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두루 잘하는 다재다능한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조차 자신의 폭넓은 분야에 걸친 관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미술 분야에만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배치하고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낭비다. 아무도 손 하나만을 고용할 수는 없다. 손과 함께 사람 전체가 따라온다. 강점과 함께 약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조직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자신의 약점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재무에는 밝지만 생산이나 판매에는 소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그 경영지의 거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조금 큰 기업에서는 재무에만 진정한 강점을 지닌 사람을 그 분야에서 생산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제1 첼리스트를 충원해야 하는 경우 그 자리에 1급 5부 연주자를 후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가 어떤 후보 첼리스트들보다 더 위대한 음악가라 해도 말이다. 사람과 관련된 결정은 언제나 그가 뛰어나게 일을 잘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일까?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부하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상사는 부하와의 인간관계를 파악하게 한다. 다시 말해, 결함을 찾는 관계는 지속적인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 그가 무엇을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럼 앞으로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강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그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습득해야 하는가? 만약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나는 내 자식들을 이 사람 밑에서 일하게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인간성과 고결한 인격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한다. 반면에 그것들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망치고 만다. 그러므로 부패했다는 약점은 성과를 올리는 능력과 그 사람의 강점의 제약 요소로서 끝나지 않고 그런 약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서 자격 미달이 된다. 마셜을 있게 한 것은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그는 항상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따졌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자기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결코 다른 유형의 사람인 척하지 않는다. 스포츠에서 신기록이 수립되는 순간 세계 곳곳의 선수들은 다시 새로운 차원의 기록 작성을 위한 도전이 시작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선두주자들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두주자의 성과가 올라가면 평범한 사람들의 성과도 올라갈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집단 전체의 평균적인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선두주자 한 명의 성과를 올리는 쪽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안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결하며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수행한다.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한 가지 거업에 집중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일을 그리고 언뜻 보기에 그토록 많은 난제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의 비결이다. 그들은 한 번에 오직 한 가지 일만 한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시간으로도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는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여유 있게 잡는다. 그들은 편안한 속도를 유지하고 하지만 쉬지 않고 나아간다. 경영자 자신은 내일의 성공적인 결과를 갈망하면서도 과거에 진부한 것이 자신의 시간과 다른 중역들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의 심한 낭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공격하는 학자들도 이미 낡아빠진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강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교수 회의에서 완강하게 다루기도 한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는 강점이 검증된 사람들, 즉 베테랑과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은 도박과 같으므로 그 외부인들에게 새로운 과업을 맡기는 추가적인
도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험이 많은 지식 근로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타사에서 일할 때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참담하게 실패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경험했을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심판자는 최고의 경영자의 자석이나 명확해 오해의 여지가 없는 업무의 책임자 자리를 앉혀야 한다. 마차용 채찍 공장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사장이 있다. 이 회사의 기초가 된 제품 시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경영진은 톱 이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한 가지, 즉 외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변 상황의 압력은 항상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제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회보다는 위기를, 그러나 연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식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떤 과업이든 연기하는 것을 주저하도록 만든다. 우선순위와 2차 순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분석이 아니다. 분석이 아니라 용기가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 법칙을 결정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선택한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에 초점을 맞춘다. 자신의 독창적인 방향을 선택하라. 뚜렷한 차이를 낼 수 있는 좀 더 높은 목표를 노려라. 기업계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는 기존의 사업 분야에서 다소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이다.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한다. 그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전략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한다. 그들은 최고 수준의 개념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소수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기교를 발휘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영리한 결정자가 되기보다는 건전한 결정자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과 다른 미래 창조자, 오늘의 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기업인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 연구소는 주로 오늘을 영속시키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벨 연구소는 창립 초부터 그러한 조직 방어적인 연구를 배제했다. 1. 문제의 성격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오직 새로운 규칙, 즉 새로운 원칙을 확립하는 의사결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2. 문제의 해결이 만족돼야 할 명세서, 즉 경계 조건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 3.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올바른지
깊게 생각했다. 피드백하는 것으로서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자가 문제의 성격을 인식하기 위해 할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상황인가? 예외적인 문제인가? 이것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대처해야 할 특수한 문제인가? 첫째, 개별적인 사건은 단지 하나의 징후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실은 일반적인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경영인은 태만하고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경영인이다. 미비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의사결정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명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이 만족시키고자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검토 때문에 의사결정자는 자연스럽게 행동 현장으로부터 한층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눈으로 행동 현장을 보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 포함시켜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는 한 그는 점점 더 현실로 멀어지게 된다. 추상적인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한다. 스스로 현장에 나서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훨씬 전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변명된 행동에 집착하게 된다.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은 마치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사건에 관계된 모든 측면을 끄집어내기 위한 방법, 즉 반대신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자들은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유도한다. 이는 잘못된 의견이나 불완전한 견해에 속지 않도록 방지해준다. 반대 의견은 의사결정자에게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 또한 그가 내린 의사결정이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부족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오리무중 속에서 헤매지 않게 된다. 높은 법률사무소는 법대를 갓 졸업한 신창 변호사에게 첫 번째 업무로서 상대방 변호사의 고객을 위해 가장 가능성 높은 법적 논리를 세워보도록 지시한다. 그것은 양측 주장을 두 개의 대안으로 보도록 가르쳐준다. 그렇게 한 다음에 비로소 그는 자신이 맡은 소송사건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대체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그 결과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상대의 변론보다는 타당하게 보이도록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유일한 견해라는 확신으로 출발하고 있다. 훌륭한 외과의가 불필요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자는 불필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필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데는 대부분 일치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저절로 잘 되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면 우리는 그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올바른 일을 수행함으로써 보수를 받는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전문적인 과업, 즉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수를 받고 있다. 컴퓨터의 출현이 의사결정에 대해 관심에 불을 지핀 이유는 실로 많다. 그러나 그 이유는 컴퓨터가 의사결정을 빼앗기 때문은 아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대신함으로써 조직의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경영인이 되기 위해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성과를 올리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는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본래 임무인 시장 조사나 업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는 온갖 결제서류의 숫자를 확인하다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 회사 사장이라고 말할 때 진정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결과 그는 끝내 회사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지식 근로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장 유능한 경영자들도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 달성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소비한다. 그는 일상 업무 처리에 자기 자신을 모두 소모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그가 조금이나마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즉 조직에 공헌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업에 자신을 몰입하도록 하는 판단 기준이다. 비록 그 판단 기준이 일상 업무의 흐름 속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도 말이다. 지식 근로자들은 자기 자신만의 기술, 자기 자신만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 사람에 따라 세무회계, 세균학 또는 내일의 지방 정부를 이끌고 갈 간부의 양성과 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지식 근로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외부인이다. 환자는 병원 조직의 한 구성원이다. 환자에게 병원은 환자가 그곳에서 입원하는 동안의 현실이다. 환자의 가장 큰 소망을 가능한 빨리 병원이 필요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조직의 유일한 존재 이유, 즉 외부 환경에 대한 봉사라는 관점에서 보건대 조직은 사람이 적을수록 소규모일수록 조직 내부의 활동이 적을수록 더욱 더 완전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사람이 그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성과를 올리기 위한 첫 단계는 작업적인 절차다. 즉,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기록하는 일이다.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해나면 더 큰 성과를 올리는 능력을 향한 다음 단계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 즉, 시간의 분석과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의 제거다. 두 번째 단계는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작업적인 것에서 개념적인 것으로, 기계적인 것에서 불적인 것으로, 효율적인 것에서 성과에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영인은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필요로 연결하며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업적을 연결하고 개인의 자기실현과 조직의 기회를 연결한다. 여기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은 리더십이다. 사실은 수제나 전제의 리더십이 아니라 좀 더 겸손하고 지속적인 리더십, 결심, 결단, 목적의식이 뚜렷한 리더십이다.